택시 뒷좌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시간은 오후 7시 30분. 남편 민수가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선 시간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그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갑자기 늦어지는 퇴근 시간,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습관, 그리고 오늘 아침 화장실에서 들린 낯선 여자 목소리. 기사님, 앞차 좀 따라가 주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40세의 그녀는 2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 입은 검은색 원피스는 그녀의 풍만한 가슴선과 잔한 허리를 우아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남자들의 시선을 받는 몸매였지만 민수는 언제부터인가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았어요. 운전기사는 45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준호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다부진 어깨와 선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모님, 혹시 무슨 일이신지? 준호의 목소리는 굵직하면서도 따뜻했어요. 남편을 미행하는 거예요. 말을 내뱉고 나니 현실이 더욱 실감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따라가겠어요.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민수의 검은색 승용차를 따라갔어요. 고급 호텔가로 향하는 민수의 차를 보며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후 8시 강남의 한 럭셔리 호텔 앞에 민수의 차가 섰습니다. 발레 파킹 서비스를 받으며 내리는 민수의 모습을 지은은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그리고 5분 후 다른 택시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를 뒤로 넘기며 호텔 입구로 걸어가는 모습이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허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호텔 리볼빙 도어를 함께 통과하는 장면을 본 지은은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아! 그녀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백미러로 본 지은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그가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내려왔어요. 준호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조심스럽게 뒤로 내밀었습니다. 이런 일을 목격하시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지은이 손수건을 받으며 준호의 손끝이 살짝 스쳤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그의 손가락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어요.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신 그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지은은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이 남자에게서 남편에게서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4일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집에서 멍하니 지내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날 이후로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 지은은 결국 준호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지은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기사님, 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집에서 혼자 마신 와인 때문에 살짝 취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세요? 바로 갈게요. 한강변 주차장에서 만난 지은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짧은 치마를 입은 그녀의 다리가 유난히 길고 하얗게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진하게 바른 립스틱이 창백한 얼굴을 더욱 부각시켰어요. 드라이브 좀 해줄 수 있나요? 준호는 말없이 시동을 걸었어요. 한강을 따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와요.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문자 하나 없이.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20년 동안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게 뭐죠? 그녀의 질문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사모님은 잘못이 없어요. 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훌륭한 분을 몰라보는 남편이 바보죠. 그의 말에 지은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준호의 진실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런 말 해주시는 건 기사님뿐이에요. 지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차를 한강변 전망 좋은 곳에 세웠습니다. 제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은 부인이 계세요? 준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암이었어요. 죄송해요. 괜한 얘기를 꺼냈네요. 괜찮아요.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났네요. 지은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끼리. 준호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이후 지은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되면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준호와의 대화가 하루의 유일한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지은이 차에 타며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은 흰색 실크 블라우스에 검은 스커트를 입었습니다. 블라우스가 몸에 달라붙으며 그녀의 곡선을 드러냈어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냥 기사님이 좋아하는 곳으로 가요. 준호는 평소 혼자 갈 때 자주 찾는 해안도로로 차를 몰았어요.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전망대였습니다. 와, 여기 야경이 정말 좋네요. 지은이 창문을 내리며 감탄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긴 머리가 살랑거렸어요. 가끔 혼자 와서 생각 정리를 해요. 아내가 죽기 전에 자주 함께 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지은은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찡했어요. 사모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지은이 뒤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지은이라고 불러주세요. 그 미소에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 그의 입에서 나온 그녀의 이름이 묘하게 달콤했습니다. 준호 씨. 지은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혼자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 외로워요. 특히 밤이면 더 그래요. 저도 정말 외로워요. 남편이 있는데도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준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옆에 있어도 외로운 거죠.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준호 씨와 있으면 외롭지 않아요.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한두 개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네요. 지은이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와이퍼를 켜고 차를 한적한 곳으로 옮겼어요. 빗소리가 차 안을 더욱 아늑하게 만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우울해져요. 저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정화되는 기분이 들어서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지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준호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지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은 씨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이런 말하면 이상할까요? 지은이 망설이며 물었어요. 어떤 말이요? 준호 씨 같은 분과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지은 씨. 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지은이 천천히 앞자리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그녀의 손이 준호의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지은 씨. 이러면.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지은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지금만은. 그녀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달콤한 향수 냄새가 더욱 진하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눈동자에 자신이 비쳐 보였어요. 그때 밖에서 지나가는 차의 헤드라이트가 번쩍 비쳤어요. 깜짝 놀란 지은이 재빨리 뒤로 몸을 뺐습니다. 죄송해요. 지은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차 안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어요. 집에 가야겠네요. 네.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선을 넘을 뻔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날 이후 지은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준호 씨, 지은이 차에 타며 평소보다 더 밝은 모습이었어요. 오늘은 빨간색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오늘 저 어때요? 준호는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봤어요. 아름다우세요. 지은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이요?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가슴골이 더 깊게 드러났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못생겼다고 해요. 나이 들었다고, 매력 없다고. 그런 말하지 마세요. 준호가 격하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에요? 목소리도 아름답고, 미소도 정말 예쁘고. 그의 시선이 잠깐 지은의 몸매를 훑었습니다. 스타일도 완벽해요. 오늘 스커트를 짧게 입었어요. 지은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때요? 준호는 룸미러로 그녀의 다리를 봤어요. 예뻐요. 준호 씨. 지은이 부르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혹시 저 같은 여자 좋아해요? 준호는 잠깐 망설였어요. 좋아해요. 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해요. 저도 준호 씨 좋아해요. 그녀의 고백에 준호의 심장이 뛰었어요. 지은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이 좋아요.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가요. 조용한 곳, 아무도 없는 곳으로. 준호는 차를 몰고 인적이 드문 산속 전망대로 향했어요.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를 세우자 지은이 먼저 움직였어요.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왔습니다. 지은 씨. 지은이 그의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체온과 향기가 진하게 느껴졌어요. 준호 씨. 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준호 씨도 그렇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지은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예요. 지은이 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만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참느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준호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지은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어요. 지은의 몸이 그의 품에 완전히 맡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달빛만이 그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로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먼저 지은의 턱을 부드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지은이 작게 대답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준호의 입술이 지은의 입술을 살짝 누르자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은이 그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키스가 점점 깊어졌어요. 준호의 손이 지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둘은 숨이 가빠질 때까지 입을 맞췄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폭발했어요. 입술이 떨어지자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의 립스틱이 조금 번져 있었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그녀의 입가를 쓸어주었습니다. 준호 씨. 지은 씨. 준호도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차 안은 그들만의 은밀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계속해서 입을 맞췄습니다. 더욱 열정적으로, 더욱 간절하게. 모든 것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호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의 말에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지은과 준호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 씨. 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어요. 네. 지은이 그의 품에 안겨 대답했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네,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이렇게만 계속할 순 없잖아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머리로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너무 편해요. 준호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은 씨. 준호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저와 함께 살아요. 이혼하고 저와 새 출발해요. 준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 씨를 정말 사랑해요. 그의 고백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저도요. 두 사람이 뜨겁게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입을 맞췄어요. 이번에는 사랑의 다짐을 담은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런 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하세요. 일주일 동안 지은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어요.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한 달 만에 집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여전히 다른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회사 일로 출장 갔었어. 이혼하자.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뭐라고? 당신도 다른 여자 있잖아. 서로 깨끗하게 헤어지자. 거짓말하지 마. 지은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한 달 전에 호텔에서 다 봤어. 나도 다른 남자가 있어. 누구야? 누구랑 그랬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 둘 다 이 결혼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야. 재산 분할은 법정대로 하자. 서로 변호사 선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날 밤 지은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 씨 이혼하기로 했어요. 정말이요? 네. 남편이랑 얘기했어요. 생각보다 쉽게 동의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정말 함께 살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제가 지은 씨를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어요. 3개월 후 지은의 이혼이 성사되었어요. 지은은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호와의 공식적인 만남도 시작되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전혀 안 해요. 지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왜 이렇게 늦었나 싶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죠? 상관없어요. 제 인생이잖아요. 남들 눈치 보면서 살 순 없어요. 준호가 그녀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요. 용기를 내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다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입을 맞췄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사랑의 키스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과거도 사회적 편견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두 사람이었어요.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